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잘 들으셨죠? 비주얼 레코딩. 네, 표정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두 분의 발제해 주셨는데 세 번째 세션의 발표를 맡은 소개를 드렸지만 도봉구 마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마을 지원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현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자아자, 이 기운을 이겨야 하는데 뭐 제가 지금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제 자리가 자리인 만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발표나 설명의 자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마다 떨리죠. 왜냐하면 잘해야 하니까. 근데 오늘도 되게 떨려요. 긴장되는데 이게 조금 긴장감이 다른 것 같아요. 뭘 잘해야 된다, 잘 발표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지금의 고민들을 여러분들께 잘 전달해서 함께 동참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에서 오는 긴장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겁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경험과 그리고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도출된 이야기들을 지금 풀어놓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마을 자치인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 영상은 JTBC 뭉쳐야 뜬다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영상을 찾다가 이게 딱 발견이 된 거예요. 느낌 오시죠?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지금 이 급류는 도봉의 상황이 아닐까? 웃어주세요. 크게 이럴 때는. 네. 그리고 저 보트에 올라탄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제어하기 힘든, 전복되지 않기 위한 움직임, 노를 젓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영상이 딱 들어왔을 때 이걸 드려야겠다,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매번 1등만 하는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도봉이입니다. 도봉이. 네, 도봉이가 매번 1등만 하는데 네, 세 아이가 뛰고 있어요. 가운데 아이가 도봉이라고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1등을 굳히기 위한, 이번엔 더 1등을 하기 위한 움직임, 그리고 옆은 탈환을 하기 위한 움직임. 더 나아가서는 뒤에는 잘 안 보이지만 선생님인 것 같아요. 흐뭇하게 셋을 바라보긴 해요. 근데 세 명의 표정이 굉장히 비장하거든요. 우리의 모습이겠죠. 네. 근데 저는 묻고 싶어요. 행복한가? 즐거운가? 더 중요한 건 목적지까지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네. 도봉이가 혹시 그 상황에 있지는 않은지 이런 이야기들 좀 드리고 싶은데요. 1등은 하겠죠. 근데 우리의 목표가 1등은 아니잖아요. 좀 더 넓은, 또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한 목표일 텐데 그걸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혹시 이뤄가는 건 아닌지, 당장의 과제 해결만에 집중한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을 지금쯤 멈춰서 돌아볼 때라는 거죠. 그걸 제가 마을 자치라고 하는 부분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 되어 있죠. 북쪽에 위치한 도봉구는 나열되듯이 한 8가지지만 다양한 혁신 사업들은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 혁신 교육, 찾동, 주민참여예선, 도시재생 협치까지 다양한 과제, 혁신 사업들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 한 번쯤 활동을 해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고 있나요? 우리의 역량은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건가요? 저는 활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수없이 했습니다. 근데 매번 저의 문제, 개인의 문제로 귀결돼요. 집단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백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활동하면서. 오늘은 약간 고백의 자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했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그냥 사업이 아니죠. 대부분 민과 행정의 협력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행정과 민은 시스템이 다르죠. 굴러가는 시간도 다릅니다. 그 복잡하고 어려운 걸 함께 하래요. 근데 이렇게 많이 했어요. 잘하고 있나요?
진짜 한 집단이 하기에도 어려운 과제를 다른 시간으로 굴러가는 집단이 한다는 거, 해낸다는 거 쉽지 않은데 어찌됐건 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잘한다고 1등이라고 상도 많이 받고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제가 경험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는 뭐 월등한 두각을 보였죠. 근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사례가 없으니까 내 뒤는 바짝 쫓아오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요 이야기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 자치 사업은 또 다른 혁신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피로도나 이런 것들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마을과 마을 공동체와 자치가 왜 만나야 하는가라는 연결성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도봉구의 마을 공동체는 2011년부터 시작됐죠. 일찌감치 시작했어요. 최초의 혁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1년 당시에 자치구에 있는 풀뿌리 시민사회들이 모여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도봉은 빨리 움직여요. 12년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구에서 마을 만들기 위원회를 만들고 여러 가지 출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을 하죠. 그렇게 힘을 얻어서 13년에는 또 전문 인력이라고 해서 민간의 전문가를 해서 공무원으로 활동하게 되죠. 그러면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행정은 제가 경험해보니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명확해요. 지시사항도 명확하고 수행해야 될 과제도 명확한 편인 거죠. 그래서 초기에 2013년, 12년부터 시작된 이 마을 사업이 도봉에는 시민사회가 풀뿌리 시민사회가 마을넷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더함이라고 하는 틀이 있었고 거기서 도봉은 사업 설계가 되는데요. 행정으로 이 전문가가 들어가고 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외형을 갖추고 확대하고 집중하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마을넷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느슨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꾸준히 행정의 방식대로 2013년, 14년, 15년, 16년을 거쳐서 성과를 냈고요. 일정하게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도봉이 잘한다라는 평가로 상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그 과정을 힘입어서 2017년에는 민간 위탁이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사회적 경제도 함께해서 마을과 사회적 경제가 결합되어서 통합센터로 되면서 이제 민간 위탁이 되죠. 그 흐름이 있었고 지금까지 여전히 주 활동은 공모사업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치사업은 그러면 뭐냐? 2013년에 이제 행자부에서 출발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1개 읍면동의 혁신사업이에요. 주민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근데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은 서울시가 그 모형을 따서 17년에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활동이 시작됐고 지금 도봉구는 6개 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제일 먼저 손을 들어서 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단위 사업인데 왜 연결이 돼야 되냐고 묻는다면 마을 공동체, 서울시가 얘기하는 마을 공동체의 점섬면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어요. 주민들 마을 공동체는 주민을 발굴하고 등장시켜서 활동을 지원하고 모여서 뭔가를 해볼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점선이라면 자치는 면과 면이 만난 입체적인 주민의 실질적인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과 협동의 즐거운 경험들을 이젠 자치라고 하는 무대로 옮겨서 이제는 무언가를 함께 실행해보는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과 자치는 그 연결성에서는 가능해야 하는 거고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모두 자치로 쏟아 넣느냐? 규결하느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발제문에 넣었듯이 그런 차원은 아니고 열려있는 개방형 형태의 주민들의 참여는 열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맥락에서 마을의 사람들이 훈련되어져서 자치로 활동을 펼쳐나가게 될 수 있게끔 돕는 구조, 이게 마을 자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또 시작을 하려니 몇 가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를 통해서 4가지 정도의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네. 아이가 지쳐있죠. 도봉이가 지쳐있어요. 저희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도봉에 이사 온 지 한 9년 됐거든요. 앞전에도 일을 했겠죠. 한 10년간. 재밌었습니다. 주민들하고 지역 축제를 만들어내고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조에 들어가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통반장님들을 만나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얘기하고 함께 참여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경험. 심심하니까 주민들 불러다가 연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극단까지를 창립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재미나게 활동했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 패턴이 일정해지니까 지루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때 어떤 한 선배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너 지금 되게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 한번 너의 환경을 바꿔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했고 그게 이제 도봉이 먼저 손짓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제 입장에서 도봉은 아직은 신뢰할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건너 굉장히 이제 친한 선배의 말씀은 도봉은 여기에 없는, 이 지역엔 없는 시민사회 연대와 그 힘이 강하다. 신뢰할 수 있다. 가도 된다. 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왔고 아무도 환영하진 않았지만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려웠습니다. 네, 제가 그 3개월을 차로 이동하면서 경기도였으니까요. 이동하면서 느꼈던 게 일을 하고 돌아가면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거야. 저녁 때 소주 한잔할 사람이 없고 너무 외로워서 그 전에 10년의 활동에서는 저의 경제적 보상과 관계 속에서 뭔가 정서적 지원을 받았는데 이거 아니다. 그래서 화끈하게 버리고 왔죠. 거대한 대출을 받아서 사진 못하고 전세로 이제 3개월 만에 못 버티고 온 거예요. 그거는 선배들의 가르침이었어요. 너의 삶과 일터가 같아야 한다. 그걸 처음으로 실행에 옮긴 게 도봉입니다. 근데 왔을 때 도봉이 좋았던 건 너무 좋다. 사람들 분위기도 좋고 역시 산 밑에 산이 있어서 넉넉하다. 근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어느 순간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넉넉함은 어디 있고 연대는 어디서 확인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물론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하게 되고 실무를 하게 되면서 저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바빴던 구조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왔는데 도봉이 지금 이렇게 지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로 가고 싶어요. 9년 전, 10년 전으로. 그때의 힘으로. 그래서 찾아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가지의 문제 제기를 좀 드릴 텐데 두리번 이쯤에서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시네요. 예, 없네 없어. 근데 사실은 여기에 몽둥이 어딨어가 있는데 제가 그건 지웠고요. 두리번 없는 게 4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 지역사회를 대표할 만한 거기 단체나 시민사회의 대표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단체가 없다는 거예요. 어때요? 어떠신가요? 인정하시나요? 네. 이건 되게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결국은 어떤가를 지속하게 하는 것들에 있어서 한편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는 어떤 테이블이 없다는 거. 이 혁신 사업이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이 본질을 논하고 방향을 얘기할 테이블이 없다는 건 굉장히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 이것들이 부재해 있더라는 겁니다. 특히 아쉬운 건 마을 내 더함이 이제 해체가 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민사회 이 테이블이 좀 더 사람을 길러내는 구조로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 그래서 이건 저희의 이제 허기라고 느끼는 부분이고요. 또 찾아봤더니 마중물 아시죠? 마중물로 쓰인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마을 공동체의 핵심 사업은 주민이 참여하는 공모사업 제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펌프질에 있어서 한 바가지, 큰 물을 얻기 위한 한 바가지였는데 지금 보니 주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 마르지 않는 물이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주민에게 활동을 요구하지만 사업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행정에 예산을 주고 사업계획을 설계하는 이런 권한까지를 줬지만 결국은 행정의 어떤 틀이나 제도가 바뀌지는 않고서는 똑같은 결과가 도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모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의 시민력 강화나 마중물로서 잘 쓰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인재. 아까 청년도 얘기를 했는데 센터에 있다 보면 가끔 인력사무소 같은 느낌을 받아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옵니다. 마을 활동가 있어요? 청년 있나요? 코디네이터 있어요? 컨설턴트 있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아, 그걸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결국 인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맞는, 우리 조직에 맞는 인재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길러내지 못했죠. 그래서 중간 허리인 30, 40대 그룹들은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의 이유로 밖으로 나가고 유입되진 않아요. 청년은 일하고 싶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대요.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이 부재하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닥친 위기의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 언론인데요. 우리가 지역 언론, 도봉을 대표할 만한 지역 언론이 있나요? 네,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언론은 단순한 매체나 정보 전달이 아닌 거죠. 어떤 이런 사업들이나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이슈화하고 그것들이 주민들의 관심을 갖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그 장치가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네, 이것도 심각한 부분이죠. 저희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보트가 전복되지 않으려면 바로 그런 견제와 감시, 이런 논의 테이블,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없다는 겁니다. 막바지인데요. 그 사진을 보면 두 아이, 그러니까 아이와 아빠가 있어요. 저희가 필요한 건 균형 감각인 것 같아요. 지금 속도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으나 우리가 서로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배려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빠는 앞으로 왔고 아이는 뒤로 갔고요. 그래서 이런 균형 감각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도봉만의 색깔로, 도봉만의 속도로 이젠 찾을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집단 지성의 힘을 믿고, 그리고 시민협력 플랫폼을 통해서 함께 지속가능한 마을자치의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이제 분과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제가 문제 제기한 이 4가지에 있어서 저도 답이 없어요. 하지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네,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지만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준 시민협력 플랫폼 사무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